전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이어서 우리가 해보게 되면 훈련 셋에서만 평가를 해봤고요. 훈련 셋에서 R제곱 스코어가 0.95, RMSA는 7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찾아봤고, 그럼 훈련되지 않은 셋은 얼마나 비슷하게 맞출까? 이거랑 비슷할까? 아니면 얘랑 차이가 많이 날까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훈련된 셋과 훈련되지 않은 셋에 대해서 오차 혹은 정확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알고리즘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요. 한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보면서 더 좋은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어요. KNN에서는 무엇을 조절했었냐면 이웃들의 개수를 조절을 했었죠. 그죠? 이웃들의 개수를 조절을 하면서 얼마나 더 비슷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좀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모델을 찾고 파라미터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재는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된 것들이 많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가 K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그 이론적으로는 완성이 됐어요. 신경망 쪽에서는 뭐 아직도 신경망에서 뭐 노드를 몇 개로 할 거, 뎁스를 얼마로 할 거냐 등등등은 있지만, 자동으로 모델을 튜닝을 해주는, 자동으로 모델을 찾아주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 모델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찾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대신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주는 파라미터들을 찾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조금 먼 얘기고요. 자, 뭐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샜죠? 테스트 셋 예측값 계산해 볼까요? 테스트 셋 예측값 계산하시려면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리드라고 하는 변수를 저장하기로 하고요. 훈련된 모델 이름이 뭐예요? 훈련된 모델 이름이 리니어 리그레션. 예측하겠다가 프리딕트.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특성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길이, 생선들의 길이, 대각선, 하이트, 위드스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넣어주는 거예요? X? 테스트. 트레이는 우리 확인했으니까. 자,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고요. 테스트 셋 실제 값은 어때요?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Y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테스트 셋 실제 값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만 봐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두 번째는 한 50g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250g, 318g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 130g, 178g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얘는 비슷하게 맞추고 있네요. 100g인데 977g, 1000g인데 977g.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은 또 마이너스로 굉장히 엉뚱하게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테스트 셋에서 좀 나쁜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럼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평가를 하시는 방법은
선형회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함수를 사용한다. 아니면 매트릭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한다. 어떤 것들을 이용하셔서 평가를 해보셔도 좋아요. 테스트 셋에서의 R 제곱 스코어.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하시면 되고, 이게 파라미터 이름 딱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Y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테스트 행렬,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넘기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0.87밖에 안 나오죠. 0.87 위쪽하고 비교해 볼게요. 훈련셋이 0.95가 나왔어요. 이거 반올림하면 0.96, 그죠? 훈련셋에서는 0.96이었었고 R2가 0.96이었었고 여기는 반올림에서 0.88 정도네요. 그래서 이 차이가 0.12 정도, 아니죠? 0.08? 0.08 정도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면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0.95였으면 0.90 정도는 나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스트셋에서 그렇게 많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고요. 알트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함수를 직접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함수를 직접 이용하실 때는 실제값, 타겟의 실제값 이런 뜻이에요. 타겟 타겟의 실제값. 그러면 Y 테스트죠. 이게 실제값. 테스트 레이블의 실제값. 그 다음에 테스트 예측값. 이 두 개를 넣어주시면 같은 점수가 나와야만 돼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되고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되고. RMSE 계산하면 numPy 점 스퀘어 루트. 그리고 스퀘어 루트 안에다가 함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퀘어 에러. 민스퀘어 에러도 사용하시는 방법이 실제값, 예측값. 그죠? 에러들의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계산할 때 에러를 계산하려면 실제값이 있어야 되고 예측값이 있어야 되고 실제값에서 예측값 빼주면 에러가 계산이 되고 그 에러를 제곱을 할 거고 걔네들을 모두 다 제곱한다, 더한 다음에 평균 계산하고. 그래서 아규먼트가 Y 테스트 커질 거예요. 그죠? 아까 70 얼마였죠? 훈련셋에서 73. 그러니까 예측하면 100g이라고 예측하면 30g에서 170g까지도 오차가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서는 110, 그죠? RMSE가 110입니다. 100g이라고 예측하면 마이너스 10g이 될 수도 있고 210g이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네. 평균적으로 오차가 110 정도가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선형외기를 끝냈어요. 1차 항만 고려했더니 오버피팅이 좀 있는 것 같다.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있죠. R제곱 스코어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0.87 R제곱 스코어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훈련 셋 R제곱 스코어 0.9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훈련 셋은 비교적 오차가 적고 테스트 셋에서는 오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테스트 셋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피팅.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는 1차 항만 고려를 했죠. 1차 항만 고려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 2차 항까지를 고려해 볼게요. 2차 항까지 추가한 선형 회귀.
다중, 다항, 선형, 회귀예요. 특성이 여러 개 있고 다중, 그 다음에 특성들의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다항, 고차항이 있고 그래서 다중, 다항, 선형 회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형 회귀가 어떤 공식을 찾아주게 되냐면 어떤 공식들을 찾아주게 되냐면 이런 공식을 찾아주게 돼요. 예측값. 예측값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우선 당연히 절편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절편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 선형회귀처럼 첫 번째 변수에 곱해지는 개수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수에 대해서 곱해지는 변수를 찾게 되고 중간에 생략한 거는 뭐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 길이, 하이트, 그다음 마지막에 위드스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이렇게까지만 고려하면 이거는 1차. 차수가 1차죠. 여기에 2차를 더 고려를 해야 돼요. 2차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5라고 할게요. 무엇을 곱해줘야 되냐면 x1에 제곱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물고기의 길이의 제곱에 어떤 개수를 곱해서 더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변수 하나만 있을 땐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 아침에 했었던 게 뭐냐면 길이가 있으면 길이의 개수를 곱해주고 길이 제곱에 개수를 곱해줘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2차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런 게 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타임즈 x1의 제곱만 있을까요? x1의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x1 곱하기 그 다음에 x2도 2차항 아니에요? 이것도 2차항이지 않아요? 길이와 x1의 제곱하면 길이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센티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길이와 다이아고널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길이가 몇 센티미터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몇 센티미터 두 개 곱하면 센티미터 제곱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도 어떤 상수를 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2차항이 만들어지죠. 또 2차항 또 어떤 2차항 만들어져요? 개수가 6까지 나왔나요? 개수 너무 많죠. 또 어떤 게 만들어질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변수에다가 뭘 곱한다? 세 번째 변수. 첫 번째 변수에 세 번째 변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길이하고 하이트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길이랑 위드스도 곱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차항을 만들어낼 게 너무나 많아요. 2차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x1부터 x4까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제곱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각각의 제곱들이 있을 거고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x4의 제곱 그 다음에는 변수 2개씩 짝지은 게 있을 거예요. 2개씩 4개의 변수가 있는데 2개씩 짝지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12가지 아닌가요? 12가지. x1에 곱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가 몇 개? x2 곱할 수 있고 x3 곱할 수 있고 x4 곱할 수 있죠. 3개 곱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요거는 계산했으니까. 그럼 3개 곱할 수 있고. 그럼 얘가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잖아요.
x2 또 x2에 곱할 수 있는 것도 x2에 곱할 수 있는 것도 x1 곱할 수 있고 x3 곱할 수 있고 x4 곱할 수 있고 3개 곱할 수 있죠. 12개 곱할 수 있죠. 근데 중복되는 게 있죠. x1 곱하기 x2하고 x2 곱하기 x1은 중복되는 거죠. 나눠줘야 돼. 6가지 나오나요? 6가지? 그렇죠. 6가지 나오죠. 그래서 아마 4가지, 6가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14개의 개수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닌가? 잘못 설명했으면 어떡하지? 그 정도의 개수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따가 훈련시켜 볼게요. 훈련시켜 보면 1차항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2차항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변수 2개씩 곱한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기 개수들 몇 개가 나오는지도 훈련시켜 보면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모델을 찾겠다. 이런 모델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길이와 위드스와 길이의 제곱과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 곱한 것과 길이와 하이트 곱한 것과 이런 알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결정하겠다? 절편과 절편, 개수 이런 것들을 찾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선형회귀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아마도 14개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제 계산이 맞다면. 원래 변수가 4개, 제곱한 거 4개, 그 다음에 아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계산하면 4개, 4개, 6개에서 14개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진짜로 한번 그런지 볼게요. 자,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까지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먼저 생성을 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자 디그리 2차 항 디폴트 값이 2니까 우리 2차 항까지만 고려하기로 했죠. 이건 안 해도 돼요. 인터랙션 온리 이거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인터랙션 온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수식에서 얘네들은 제거하고 이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 서로 다른 변수들을 곱하는 거. 서로 다른 변수들을 곱하는 것만 고려하겠다. 그게 인터랙션 온리예요. 근데 우리는 얘도 포함을 시킬 거예요. 제곱도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랙션 온리는 아니다. false. 이거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셔야 되고 include bias. 이거는 바이어스를 포함하겠다는데 포함하면 안 돼요. include bias를 false. 이걸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그리는 고차항이에요. 고차항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게 폴리노미얼 피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곱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제곱 숫자 2개 곱한 것도 나오고 이런 거니까 일단 뭔가 다차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경험적으로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선형회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리그레서를 뭐라고 할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서. 바꿀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3개를 만든 다음에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의미로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프 라인 하고 하시면 되고요. 오전에 설명드렸죠. 네. 파라미터가 몇 개 없어요. 파라미터 몇 개 없는데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고 스텝스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스에는 어떻게 값을 전달하고 되어 있냐면 튜플들의 리스트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텝스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를 넣어주는데 무엇의 리스트다? 튜플
튜플의 리스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코드 이해되시죠? 파라미터에는 리스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도 튜플, 리스트의 두 번째 아이템도 튜플, 리스트의 세 번째 아이템도 튜플. 튜플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냐면 튜플은 이름과 변환기 순서로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이름 만들려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폴리, 변수 이름도 폴리. 그 다음에 이름도 스케일러. 그 다음에 변수 이름도 스케일러. 굳이 뭐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리그레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3개를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다차항 추가해 주세요. 다차항이 추가가 됐으면 값들을 값을 스케일링 해주세요. 스케일링이 끝났으면 훈련할게요. 예측할게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훈련시킨 그 트랜스포머 변환기들과 에스티메이터 추정기들을 연결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변환기와 예측기를 연결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겁니다.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게 나왔어요. 훈련.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다차항을 추가한다. 다차항을 추가를 했으면 두 번째 단계 각 특성들의 추가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차항이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각 특성들의 평균 표준 편차를 찾고 그 다음에 숫자 스케일 변환을 한다. 이게 스케일링.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값들이 이제 스케일이 변했으면 이제 진짜로 이 변환된 특성 배열을 가지고서 변환된 데이터로 훈련시킨다, 학습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된다? 모델 점 fit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준다? 피팅할 때 x하고 y 주는 거예요. x 대문자로 돼 있죠. 2차원 배열, y 소문자로 돼 있죠. 1차원 배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훈련셋이죠. 훈련셋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차항들이 추가가 돼요. 원래는 변수가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10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다차항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트랜스폼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요.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스케일이 변환이 돼요. 숫자들의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찾아야 되고 표준 편차를 찾아야 돼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과정이 fit, 스케일을 변환해 주는 과정이 transform.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된 녀석들을 누구한테 넣어준다?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넣어서 피팅 하는 거예요. 피팅.
리니어 리그레션이 피팅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피팅을 하게 되면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는 어떻게 찾느냐? 모델 점 하게 되면 여기에 코이피션트 이런 거 없어요. 인터셉트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자동 완성으로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여기서 각각의 스텝에 있는 파이프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각각 스텝에 있는 파이프를 찾으려면 그게 뭐였었죠? 네임드 스텝. 네임드 스텝이죠. 네임드 스텝. 우리가 준 이름 그대로 써주면 돼요. 뭐라고? 리그레션. 리그레션. 그 다음 여기에서 인터셉트부터 먼저 찾을까요? 인터셉트는 숫자 몇 개?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숫자 한 개. 그 다음에 모델 네임드 스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그레서 코이피션트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12개 13개 14개 맞죠? 14개의 개수들을 찾았어요. 14개의 개수들을 찾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이해가 돼요. 얘네들은 이 4개의 숫자는 무엇을 찾은 거냐면 얘네들을 찾은 거예요. 길이에 곱해지는 개수, 대각선에 곱해지는 개수, 하이트에 곱해지는 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위드스에 곱해지는 개수. 그게 순서대로 4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순서대로 4개가 나온 거고 여기 4개가. 그럼 나머지는 이 나머지 10개는 순서가 뭘까요? 길이의 제곱이 먼저 나올까요? 길이 곱하기 다이어고널이 나올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그죠? 어떤 순서로 개수가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군요. 자, 그거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개수들이 어떤 변수에 곱해지는 거다. 항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변수가 4개밖에 없었는데 길이,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뒤쪽에 10개의 변수가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추가됐어요?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폴리 때문에 추가가 된 거죠. 폴리 때문에 추가된 거잖아요. 파이프를 진행할 때 다차항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변수 4개가 변수 14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폴리가 그 개수 어떤 2차항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찾아야 돼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폴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모델은 스텝을 가지고 있어요. 스텝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폴리노미얼 피처스. 여기서 점을 찍으세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힌트가 쭉 나오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거기까지는 안 보이고 그럼 문서 볼게요. 저도 기억 못해서 그래요. 사이클런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검색을 하세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모듈에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나 속성 이름들을 볼게요. 일단 어트리뷰트. 파워라고 하는 게 있고 인풋 피처라고 하는 게 있고 and features i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24부터 있다고 됐네요. feature name in and output feature. output feature라고 하는 게 있군요. 아마 그 폴리노미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처 이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개수만 주는군요. 개수만. n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수만 주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건 아니고 메서드.
여기서부터가 메서드일 거예요. 메서드 fit, fit transform, get feature name. 아, 이거겠다. get feature name. get out feature name인가? 아, 이거 deprocated구나. deprecated고 get features names, get feature names out이군요. 요 메서드를 쓸게요.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버전이 1.0하고 1.2니까 이거는 콜앱의 버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콜앱이 사이클 런이 1.0이 깔려 있냐 1.2가 깔려 있느냐를 살펴보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메서드를 써야 돼요. 이건 그래서 저도 문서를 계속해서 보는 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메서드 없어질 거야 막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까도 3개월 4개월 만에 3개월 전에 되던 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밑에 거 새로 생긴 거 한번 먼저 써보고요. 이거 안 되면 위에 거 써볼게요. 이거를 파라미터 안 넘겨도 되죠. 잠깐만요. 그래요. 안 넘겨도 돼요. 네. 이렇게 써보고 안 되면 되네요. 그죠? 나오죠. 메서드 이름은 제가 복사를 한 거예요. 거기 문서에서 get features names out.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 4개. 여기서는 01, 저는 1, 2, 3, 4라고 했는데 여기는 0, 1, 2, 3이라고 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4개 넘긴 게 뭐였어요? length, 그 다음에 diagonal, height, width 넘겼죠. 그죠? 그럼 요 4개, 이 4개의 개수들의 순서는 length에 곱해지는 개수, 그 다음에 diagonal에 곱해지는 개수, 하이트에 곱해지는 개수, 위드스에 곱해지는 개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볼까요? 첫 번째 변수의 제곱. x0의 제곱. x0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x0 곱하기 x1. x0 곱하기 x2. x0 곱하기 x3. 여기까지 하면 x0에 곱해질 수 있는 4가지. x0에 곱해질 수 있는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x1의 제곱.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0는 없죠. 왜? 앞에 있는 거랑 겹치니까. 중복되는 건 제거를 해야 되니까.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그럼 끝. 그 다음에는 x2의 제곱. x2 곱하기 x3. 그 다음 마지막으로 x3의 제곱.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게 10개. 그 10개가 여기 있는 10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피처들의 name out.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을 적용을 했을 때 그 특성들의 이름이 뭐냐? 특성들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get 가져오다. 특성들의 이름을 가져오다. 그런 메서드인데 아마 뒤쪽에 out이 붙은 거는 그 변환하기 전, 폴리노미얼 적용하기 전, 그 다음에 out은 폴리노미얼 적용한 후 아마 그런 의미로 메서드 이름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들의 순서가 어떤 변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의 순서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거 x0의 제곱이니까 랭스 제곱이란 뜻이고요. x0 곱하기 x1이니까 x1이니까 랭스와 다이어고널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x0 곱하기 x2는 랭스 곱하기 하이트, x0 곱하기 x3는 랭스 곱하기 위드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x1에 꺽쇠가 있고 2 있으면 이건 제곱이에요. 제곱. x1의 제곱이란 얘기는 다이어고널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다이어고널의 제곱.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그 선형회계를 학습한다는 얘기,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무엇을 찾는 거냐 하면 선형회기 모델 훈련 결과로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결과는 선형회기
공식의 선형회귀식의 절편. 선형회귀식의 절편. 그리고 또 하나는 선형회귀식의 무엇? 여러 가지 개수들. 이거를 찾은 거죠. 이거를 찾은 거예요. 모델을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개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훈련이 끝난 거예요. 훈련이 어떻게 됐나를 확인해 본 거고, 사실 우리는 이런 그 개수들의 숫자가 궁금하진 않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얼마나 잘 무게를 예측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훈련셋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훈련셋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쪽지 시험 볼게 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대로 쪽지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셋 테스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아보면 모델에는 무슨 메소드가 있을까요? 프리딕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무엇을 넘겨준다? 트레인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훈련셋의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될까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첫 번째, 훈련셋을 우리가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은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은 그 훈련셋의 가차항을 추가를 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모든 특성들을 스케일 변환해야 되고, 모든 특성들 스케일 변환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변환만 한다 그랬어요.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환된 값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귀 모델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프리딕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꺼번에 해주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예요.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는 여기 세트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거는 아직 특성이 추가가 되기 전이에요. 그죠? 이 차항들이 추가가 되기 전이고 스케일도 바뀌기 전이에요. 그죠? 이 차항도 추가가 되기 전이고 스케일도 변하기 전에 그런 훈련셋을 어떻게 한다? 아까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 넣는다. 파이프에 넣는다. 첫 번째 파이프에 넣어주면 얘가 하는 일은 2차항을 추가한다. 그럼 2차항이 추가가 된 배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컬럼이 4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오면 컬럼이 14개로 바뀌는 이런 행렬이 나올 거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 무엇을 통과시킨다? 이거를 스케일러를 통과시킨다. 스케일러. 이 스케일러가 두 번째 연결되어 있는 이 스케일러는 값들을 스케일링 해주기 위해서 스케일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 있죠. 위에서 피팅 시켰잖아요. 위에서 피팅을 시켰기 때문에 스케일을 변환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스케일 변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들이 변한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숫자들이 바뀐 배열이 나오겠죠. 그 배열을 무엇을 통과시킨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선형 리그레서. 그 선형 모델을 통과를 시키는 거죠. 선형 모델을 통과를 시키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그게 프리딕트, 예측값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가 이런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코딩으로 그 코드로 얘기를 하면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폼. 첫 번째 단계에서 폴리의 트랜스폼이 호출이 되고 트랜스폼이 끝난 다음에는 두 번째 스케일러의 트랜스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그레서의 프리딕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해주는 게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예요. 첫 번째 변환기에 트랜스폼 호출하고 두 번째 변환기에 트랜스폼 호출하고 마지막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서의 프리딕트까지 호출해 주는 게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쪽에서 피팅은 이것도 코드로 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가차항을 추가한다. 가차항 추가한다는 얘기는 폴리의 피팅하고 트랜스폼을 해서 가차항을 추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일러에 피팅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고 트랜스폼을 해서 값들을 변환을 하고 세 번째 단계로 리니어 리그레서의 피팅을 호출해서 여기서는 핏만 호출하는 거죠. 피팅을 호출해서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파이프라인에서 핏을 호출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변환기에 fit 트랜스폼, 두 번째 변환기에 fit 트랜스폼, 세 번째 마지막에 fit을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훈련이 다 끝나고 훈련이 끝났으면 인터셉트, 코이피션트들이 다 계산이 되고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수들이 어떤 순서인지 그거를 다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케일러는 자기가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측값 출력까지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트레인, 프리트. 얼핏 봐도 저기 마이너스는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42마리가 있는데 마이너스 값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실제 값 간단하게라도 비교해 보면 2차항을 추가했더니 85g짜리를 86g이라고 예측을 했고 115g을 117g이라고 예측을 했고 78g을 65g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뒤쪽으로 가면 1100g짜리를 1060g이라고 예측을 했고 556g을 595g을 예측을 했어요. 몇 개 안 봤지만 오차가 훨씬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훈련셀에서 그죠? 훈련셀에서. 자, 훈련세 평가 점수를 두 가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훈련세 평가 점수를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알제곱 스코어하고요. RMSE 두 가지를 다 할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죠. R 제곱 스코어. R 제곱 스코어는 R2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진짜 예측, 실제값, 예측값. 실제값은 Y-train, 예측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R제곱. 그 다음에 RMSE도 비교를 할게요. RMSE 계산하려면 스퀘어 루트가 필요해요.
스퀘어 루트 안에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MSE를 넣어주시면 돼요. 민 스퀘어 에러. 여기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train, split. 훈련셋에서 0.99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RMSE 평균적으로 오차가 31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고 2차 항만 딱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나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모델이 오버피팅된 모델이냐 훈련셋만 정확하게 맞추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는 잘 못 맞추는 모델이냐 아니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도 잘 맞추는 모델이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셋도 잘 맞추고 테스트셋도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이 좋은 머신러닝 모델인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을 평가를 해야 될 단계냐면 테스트셋을 평가를 해야 될 단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예측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다가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것만 넘기시면 되죠. 아무런 다차항도 추가가 되지 않고 스케일링 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인데 그 원본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 넘겨서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다차항 추가하고 스케일링하고 그거 끝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넣어서 예측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런 값들이 나오고요. 실제값 한번 해볼까요? 실제값은 테스트 맞죠? 타겟 테스트, 그죠? 테스트 셋의 타겟 5.9g을 23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100g을 16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 좀 크네요. 250g을 283, 요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요. 130g을 126g. 뒤에 있는 거 두 개만 볼까요? 뒤에 있는 거 두 개 보면 250g을 247, 300g을 243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훈련셋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충 몇 개만 봤지만 R2나 RMSE가 훈련셋에 비해서는 안 좋아질 것 같아 보여요. 보면 되죠. 평가 점수 딱 보면 되죠. 여기서도 R제곱 스코어하고 RMSE 둘 다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 스코어는 R2 스코어라고 하시면 되고 실제 값은 실제 레이블이 Y 테스트 셋의 레이블,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 그리고 RMSE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는 넘파이 점 스퀘어 루트 사용하고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파라미터 전달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숫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훈련셋에서 나왔었던 숫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0.99, 0.94, 31, 71. 오버피팅이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훈련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셋에서의 점수가 차이가 나고는 있고요. 근데 1차 함수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둘 다 좋아졌죠. 그죠? 네. 0.95하고 0.8 얼마 이거보다는 0.99랑 0.94니까 0.055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R제곱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버피팅의 정도도 줄어들었고 일단은 정확도가 좋아졌고 예측값의 오차가 줄어들었고 1차 항보다 1차 선형회기보다 오차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더 오차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뭐도 줄어들었다? 오버피팅 정도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항만 생각하는 선형회기보다 2차 항까지 포함하는 선형회기가 더
좋은 예측값을 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조금 빠른가요? 제가 설명하는 게? 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